어제 윤석열 담화를 제가 다시 한번 들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망상장애에 걸렸다는 걸 널리 알려서 감경사회로 삼으려고 하나? 심신미약이요? 미친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까마득히 초월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담화를 보고 오늘 12시 과방위에 출석해서 참고인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밝힐 텐데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장 격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전히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이대로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제가 이때까지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절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꼭 보세요. 한동훈 대표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 탄핵 반대하는 이들은 자기들은 무사했을 줄 아는데 일단 민주당은 정당 해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2024년 다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 네. 망상은 뜬금없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2020년 총선 때 민주연구원 원장이었고 그 이후 그 어떤 보직도 없었는데 왜 뜬금없이 양정철이 들어갔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2020년 총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던 대선은요? 중간에 있던 대선도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을 부정선거 때문에 간신히 이겼다고 믿고 있어요. 미친 자예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혹은 어제 담화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친 자예요. 민주당 정당 해산되고 개헌하려고 했고 국회 해산하고 그러면 전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새로 뽑힐 국회의원들을 자기들이 다 새로 고르지. 지금 열심히 탄핵 방어하는 당신들을 다시 시키려는 계획이 아니야. 정신들 차리라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이 많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이 정도 하려고 했겠다 싶었는데 이 이야기는 웃기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이거 어떤 미친 사이코들이 딥페이크인가?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나중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겪은 탄핵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면 어떻게 이게 현실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도 윤석열은 자기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수의 병력을 보내서 국회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국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여 질서 유지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머릿속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자기가 들어가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게 해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좀 전에 나온 단독 중에 하나가 김동연 판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첫 번째 체포 대상 15명인데 한 사람이 빠진 채 알려졌던 거예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름이 생소하니까 왜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사법부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도 다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인지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 초중증의 망상장애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고 야당이 광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원에 보내서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당장 체포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을 좀 보세요.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칩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좌절한 채 누워 있을 거라고, 김건희 씨도 누워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고 막지 않았다. 그래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나한테 고마워라는 거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저는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막지 않아서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내란을 2시간짜리에 그치게 만든 건 국회의원들의 표결이죠. 이 전체의 흐름은 자기가 상징적으로 경고 정도 주려고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2시간짜리로 계엄 해제되도록 하였으니 우리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작자 아닙니까? 미친 작자. 그러면서 통치 행위를 했을 뿐이다. 나는 통치 행위가 내란이냐? 자기가 왕이에요. 왕.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자기가 황제예요. 황제. 사법심사의 대상이죠. 당연하죠. 이 자는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가상현실을 즉시 구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중증망상장애 알코올에 내가 녹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야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될 거다 협박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웃은 네. 대목인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이 자는 이 정도로 미친 자예요. 중국산 태양광이 산림을 파괴할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계엄을 할 이유야? 국민의힘 의원들 잘 생각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지키고 보호해서 앞으로 탄핵 없이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그 자리에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1분 1초라도 군 통수권을 줍니까? 이 사람들아.